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자, 저는 사실 오늘 수업을 하러 나온 것보다는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러 왔어요. 제가 2012년부터 영재학교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전이죠? 거의 9년 전부터 영재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제 학원 그 커리어의 출발이에요. 덕분에 그 친구들이 지금 25 정도가 되겠죠? 어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잘 가고 어떤 친구들이 거기서 대입을 잘하고 거기서 어떤 친구들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지를 제가 다 봐왔어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 이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진학 이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클래스 수업이 훈독 똑똑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선정된 게 훈이쌤과 함께하는 똑똑한 똑똑해지는 독서입니다. 자, 뭐 여타 대치동에서 과학쌤들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도 과거에도 내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투 선행하고 있고요. 화학 원투 하고 있고요. 일반화학 하고 있고요. 올림피아드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그중에 심지어는 화학 분석기사라고 하는 기사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제가 쓴 책이 서점에 나옵니다. 나오면 한 번 더 자랑해 드릴게요. 자, 2012년부터 제가 처음에 화학을 영재학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에게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커왔는지의 그 데이터를 저는 정확하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인만에서도 이제 직함을 한 개 달았다가 그리고 올림피아드 여기죠. 여기에 이제 과학 총괄을 한번 했었다가 그 다음 세움학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고등학생들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쏘여버리네요. 이때 우리 아이가 100일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하도 아이를 못 보니까. 과학 강사들은 겨울방학이 피크타임입니다. 아침 9시부터 거의 12시간 강의를 해요. 주 7일 동안. 근데 방학이 2월에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방학이 안 끝나. 아이를 하루에 7분씩 보는 거예요. 그래 그게 싫어가지고 그만뒀다가 이 사람은 2개의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다시 대치동으로 돌아와서 현재 다시 여기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온라인으로 회사를 한 개 만들어서 화학도 팔고 있고요. 대표이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출판사 이름이 한국학술정보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책이 한 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데, 자, 잘생겼죠?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제가 이름 말하면 에브리바디 와 이럴 거예요. 누구겠어요? 이 친구 누구일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의 초등학교 성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학교 공부에는 의욕이 없고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때로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엉망진창의 성적표를 받은 주인공은 나와 스티브 잡스입니다. 젊은 시절인데 엄청난 다독가였어요. 진짜 서점에 그 동네 서점에서 안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 다독가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4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학 능력을 측정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학교 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지? 괜히 친구도 괴롭히고 막 이러죠?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CEO들과 유명한 사람들의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굉장한 다독가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형님들을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의 독서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허비라는 말을 저는 투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는 허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 애가 이상한 책을 보고 있다고 좀 가정해 봅시다. 애가 요리에 미쳐가지고 요리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당장 선생님 필요 없는 책 때려치우고 과학책 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는 독려해야 됩니다. 그 가만히 냅두면요. 처음에는 쉬운 책 읽기 시작하다가 궁금해지면 서점에 스스로 갑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기 시작하고요. 조금 난이도 있는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편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아이는 하나의 요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까지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자라고 논리가 자라고 통찰력이 자라고
머릿속에 있는 우리 뇌세포, 뉴런이라 그러죠. 그 뉴런들이 촘촘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완성된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은 다른 책을 읽었을 때 이해도가 어떨까요? 겁나 빨라요. 책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는 여기 머릿속의 뉴런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읽고 있어도 냅두세요. 책을 보는 거잖아요. 만화책 안 됩니다. 만화책 안 돼요. 웹소설도 괜찮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다큰 스티브 잡스인데요. 읽기 능력이 뭘까요? 읽기 능력. 책을 읽는 능력. 단순히 활자를 그냥 읽고 넘어가는 능력은 아닐 거고, 이거는 수학 능력입니다. 수학 능력이 뭐예요? 매스매틱스는 아니겠죠.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수학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수학은 언어를 통해서 그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글자가 가가 있고 나가 있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과정 자체를 말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교과서를 스스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단순히 글자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속독 얘기해 드릴 건데, 속독을 하면 글자를 구경하게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 어떤 글자가 있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읽기 능력이다. 다음 분 모셔볼까요?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엄청난 가독가인데,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의 모델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요놈들이 촘촘 이렇게 있는 거고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얘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뉴런들이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엄청 잘했던 사람은 그 영어 영역에 대한 뉴런들이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10년 동안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다시 느슨해집니다. 되게 충격적인 결과 한 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얼마죠? 굉장한 나라죠. 문맹률이 얼마예요? 0%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중년층의 실질 문맹률은 세계에서 하위권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읽을 수는 있으나 글자를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 이걸 실질 문맹률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들이 어릴 때는 촘촘했으나 다 느슨해져 버린 거죠. 뜨끔하시면 안 됩니다. 책을 읽는 과정은 글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글을 빨리 읽어야겠어요? 천천히 음미해야겠어요? 천천히 음미해야 됩니다. 속독 절대 시키지 마세요. 누구죠? 워렌 버핏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 과정은 우리 뉴런을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뉴런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면은 어떤 과목을 읽더라도 쉽게 이해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됐고 아이가 화학 한 개만 하는 훌륭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화학을 딱 한 개만 해. 수학도 안 하고 물리도 안 하고 국어도 다 안 해요. 화학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화학 한 개만 공부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탁 올려서 혼자서 책을 읽어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친구는 물리만 할 때 어떨까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한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드 머니라고 하죠. 공부에도 시드 과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요즘에 그 시드 과목을 만들려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죠?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쓰세요. 소설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글 속에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는 과정이 글을 읽는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을 통해서 이야기책을 읽으면은 앞뒤 추론도 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공감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통찰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 게이츠입니다. 사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글자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독을 하면은 글자를 구경은 굉장히 빨리 하고 넘어가고 어떤 글자가 있었는지를 알기는 하지만 사고력을 기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충분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가면서 글자를 그래야 됩니다. 기준, 소리내서 읽는 속도보다 느리게. 소리내서 읽으면은 보통 어른들 책 한 권 있잖아요. 이거 11시간 걸립니다. 그것보다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어도 절대 뭐라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 사고력이 크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책의 지식을 흡수하는 거,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 자체에서 뉴런이 커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책 자체를 읽어서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체가.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까먹어요. 베이조스 형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날아갔다 오셨죠? 우주에. 최악의 적은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어른들인 우리도 아무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글자를 음미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넘겨버리잖아요. 광고대 쓱. 그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주면은 책 읽는 습관 자체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특히 남자아이들은 스마트폰 자체도 물론 위험하지만 여기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잘 없어요. 그 게임에 중독이 쉽게 되거든요. 근데 게임 중독자의 전두엽과 마약 중독자의 전두엽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자,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읽기 능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좀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신 1등급은 어느 학교를 가든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글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속도와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는 속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중학교 책 아무거나 한 개 꺼내가지고요, 한 페이지를 읽어서 이해해 보시고 그 관련 이제 EBS 가가지고 관련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20분 읽어서 이해할 거를 강의로는 2시간 걸립니다. 훨씬 느립니다. 강의로 몇 바퀴 화학원을 했다, 시간 낭비 많이 하신 겁니다. 한 번 해야 됩니다. 강의로 듣는 건 딱 한 번 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혼자서 읽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습을 해야 돼요. 그게 되는 친구들은, 사실 대치동의 거의 대부분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한 바퀴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공부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겁나 빠르죠. 속도와 깊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등급은 그냥 바로 나와요. 수능도 다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유형의 차이지 킬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학습 자체가 어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친구들보다 남죠.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학종, 비교과 등등 활동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내신조차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종이 안 되니까 어디에 투자해요? 수능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그 땡땡 학원들로 가잖아요. 이렇게 20살이 되어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정시는 더 이상 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가 이번에 7월에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정시에 뭘 점수를 대입하겠다 그랬어요? 서울대 올해 7월 발표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로 돌아서죠. 몇 학년부터? 중2 때부터. 완벽한 적용은 초6 때부터 이렇게 적용할 건데, 정시에 수능 20%, 정시에 그 내신 20%를 대입하겠다라고 서울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1차로는 정시에서 다 거르는데 2차에는 내신 점수를 대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점수가 AA와 등급제잖아요. AA 등급과 AP 등급의 차이가 1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공대의 합격 컷이 70% 합격 컷과 10명 합격생 중에서 7등으로 합격한 그 애랑 끄트머리 합격선에 걸려있는 그 애랑 점수 차이가 0.23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내신으로 이 한 단계가 1점이에요. 그러면 수능 점수에서 1차 컷을 하고 나서 나머지 내신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그 옛날처럼 난 이제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준비할래,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 못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삐삐 등급은 2점 이상 차이 납니다. 그 2점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발표한 게. 투 과목을 한 개 선택을 하면은 가산점 몇 점이에요? 3점을 준다 그랬죠. 두 개를 선택을 하면 5점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냥 투 두 개 하라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강력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거는 2024년에 공식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방향을 서울대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만 준비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내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에서 B등급이 나오면 그냥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A등급을 33% 주거든요, 최대. 근데 모든 학교가 아마 33% 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B가 나와버렸다. 근데 뭐 인서울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독서를 많이 한 친구는 책을 고르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가 책을 직접 고르면은 그 자체로 일관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친구들의 그 서류를 대치동에서 이렇게 책을 어거지로 읽혀가지고 만든 친구의 서류와 비교하면은 스토리텔링이 말도 안 되게 촘촘하게 잘 돼 있죠. 어쨌든 독서 능력, 이 한 가지가 완성되면은 다른 데 굉장히 추진력을 얻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는 독서 능력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학원에서 채워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 0.1%십니까? 아니에요. 상위 0.1%를 우리 애들은 키워야죠. 그죠? 상위 0.1% 친구들과 일반인 친구들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IQ, 가정 환경, 교육 수준,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또는 지역 등 상식적인 요인이면 참 좋겠지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도 이걸 다 좋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0.1%가 이런 게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발표된 건데, 자, 그렇다면 진짜 0.1%와 일반인을 싹 가르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위 0.1%, 메타인지를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일반인, 이렇게 구별하면은 오류가 없습니다. 메타인지는 사실 저도 어릴 때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이긴 한데 뭔지 좀 볼게요. 사실 제가 독서 수업을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게 책을 읽는 능력 자체와 그리고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는 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시나요?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뭔가를 들었는데 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렇게 오면은 메타인지가 없는 거고요. 아, 나는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전체 내용이 100이라면 50점에서 모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메타인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한 개는 배웠어요. 배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물어요.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박찬호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잘 아는 겁니다. 박찬호가 돼야 됩니다. 투머치 토커. 두 번째 지식만 진짜 지식이에요. 여기에서 한 개 함정이 생기거든요. 우리 특히 대치동 친구들이 함정이 한 개 생깁니다. 자,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일본의 수도는 어디예요? 도쿄죠. 과테말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몰라요. 이 대답은 인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AI한테 서울의 수도를 물어보면은 한국 나오고, 그리고 일본의 수도 물어보면 도쿄 나올 거고, 과테말라의 수도를 물어보면은 자기 데이터 안에 있으면은 과테말라 시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기 데이터 안에 없으면은 한참 걸립니다. 찾죠, 이제. 그리고 몰라요가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해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인간만이 모른다라고 답을 합니다. 인간만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화학원을 한 바퀴 돌렸어요. 잘 못하지? 그래서 학원에 또 한 번 또 집어넣었어요. 두 바퀴 돌리려고. 근데 두 바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업을 잘 못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봤던 거거든. 저 개념들을 어디선가 다 들어봤어.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수업 왜 들어야 되지? 두 번째 돌려봤자 성과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좀 아시겠습니까? 몇 바퀴를 돌리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친숙한 거랑 모르는 거랑 아는 걸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상위 0.1%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정확하게 할 줄 압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여러 번 배운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길러볼까요, 메타인지를? 굉장히 쉬워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저는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어쨌든 중학교 때 수업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오늘 수학 시간에 뭐 배웠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스캔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메타인지를 기르는 가장 좋은 행위였던 거고, 그게 브레인 스크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가장 잘 이용했던 운동선수가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펠프스가 수영에 시합 들어가기 전에 맨날 아침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세계 신기록을 따는 자기의 행위를 그려보는 거. 이거. 제일 좋은 건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전진홍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아이가 탐구 토론인데 뭔가 배우고 오면은 잘 들어주시라 그랬죠? 그게 아이가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잘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한 달 다녔어요. 그만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집에 피아노가 없어요. 집에 가서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운 걸 엄마한테 설명했는데 엄마가 뭔가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하면 아이는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요?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수업 시간에는 다 안 돼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씩 다 설명하기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들도 아무 책 한 권 다 읽으시고 그 책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요약해보세요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축을 한다라는 의미죠. 요약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내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다른 단어를 찾아가지고 함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함축을 잘 하려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이걸 많이 하시는 분이 인지심리학자 중에서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있죠. 아주대학교에.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요약한답니다. 그리고 딸들이 쪽지를 쓴대요. 4글자, 한 문장, 한 페이지. 그 쪽지를 뽑아들면은 몇 글자로 요약하는 적혀 있는 건데 그 쪽지를 뽑았을 때 7글자 이런 거 돌아버리겠답니다. 짧은 게 더 힘들어요. 쉽게 요약할 수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을 되게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1번을 진짜 많이 하거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강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야 돼요.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는 여기에서 요약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게 힘든 선생님은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나와야 됩니다. 쉽게. 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을 건데요. 이 책들 말고는 나머지 책들은 그냥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그냥 읽히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교육과정 학종에 좀 맞게 책을 꾸렸는데 이 책들은 전부 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한 우수 도서 중에서 제가 추렸습니다. 이거 추린다고 제가 서점에서 한 7시간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교보문고 프리미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자, 1월은 히포크라테스 미술관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 사람이 관련된 이제 미술관에서 가서 있는 의학들의 정보들과 미술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도서고요. 2월은 화학 인문과 첨단을 품다라는 이제 화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3월 도서, 이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바이러스 쇼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내용과 면역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은 스토리 물리학. 이거는 역사로 보는 물리학이에요. 주로 양자역학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애들은 양자역학 되게 좋아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말하면 진짜 있어 보이거든요. 5월은 한 권으로 읽는 의학 콘서트. 의학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는 책이고요. 6월은 우주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았다. 인간이 우주를 개척하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7월은 실험실의 진학. 그 고대 초기의 실험실, 라부아지에 때 초기의 실험실에서 현대 실험실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8월은 정말 저 책은 정말 걸작인데 이토록 아름다운 물리학이란, 이거 프랑스 작가 책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현상을 물리학으로 풀어주는 책입니다. 9월도 이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현재 시대에 AI에 대한 내용을 빼놓으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AI에 대한 내용을 한 개 넣었고요. 10월은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은 사실 제목이 좀 저렇지만 유체역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학 책이 좀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대망의 우리 활용점정이죠. 11월, 12월은 나눠 가지고 코스모스. 사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광고를 한 개 봤는데 코스모스를 단 3시간 만에 이해시켜 준다라는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만하거든요. 이거를 3시간 만에 반에 반도 못 읽을걸요,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 마음 같았으면 이걸로 1년 채우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2개로 지금 쪼개놓은 겁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오면은 사실 이제는 독서에 약간 도가 좀 튼 상태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런 코스모스를 2개월에 읽어서 읽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맨 나중에 넣었습니다.
사실 코스모스 한 권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요, 고3까지 모든 읽기 능력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끝났다. 그 친구는 아마 뭐든 잘할 거예요. 네. 자,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제가 프린트 다 했으니까 한 책당 3시간씩 3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이제 책들이 사실 도서관에 가보시거나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은 중고등학교 코너에 있는 책들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어른 코너에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하기 힘든 배경 지식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할 거예요. 제가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게 배경 지식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설명회에서 했던 어떻게 책을 읽어요 이런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오면 역시 배경 설명 지식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아이들이 랩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노트북.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범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압축해야 됩니다, 이제. 집에서 숙제로 해오라 그러면은 안 해올 확률도 높고 급하게 하면은 그냥 퀄리티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시킬 겁니다. 1시간 동안 어떻게든 압축을 해야 되고, 압축을 그냥 백지하라 그러면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약간의 제가 이제 폼을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3회차에도 이제 어떻게 배경 지식 설명을 하고 압축을 시키고, 3회차가 끝나고 나면 전체 책에 대한 내용이 약간 한 10페이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연습을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5월, 6월쯤만 되어도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통찰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장담할 수 있냐면 제가 한 친구 예를 드릴 건데요. 지금은 카이스트 1학년입니다. 그 친구가 정말 전형적인 대치동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황소를 거쳤다가, 아이고, 얘기해야 되나? 황인 거쳤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기는 CM 학원에서 최고반을 이렇게 탁 찍었는데요. 영재학교 하려고. 근데 그 여기에 그 살인적인 시스템에가 지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학원 가도 그냥 자고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 친구가 돌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 계속 붙어 있었던 이유가 학원쌤 중에 나를 뭐라 하지 않는 쌤은 당신이 처음이야.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웹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웹소설. 그냥 실갈데기 없는 내용들 있죠.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그냥 온라인에 있는 모든 웹소설은 다 내가 버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숙제는 당연히 하나도 안 해오고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기적이 중3 때 일어나요. 3월에 그 친구가 갑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뿡 뛰기 시작하더니 대전과학고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가서도 11등으로 졸업했어요. 나중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의 가장 잘했던 경험은 웹소설을 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키운 통찰력이 끝까지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시작되기 없는 웹소설도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히는 건 그냥 장려하십시오.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 자, 수업은 1월 2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12월인데 코스모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1월 2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일요일에 6시부터 이렇게 할 건데 딱 10명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약한 거를 그냥 요약을 했네 집에 가 이게 아니고 그걸 싹 받아가지고 첨삭을 다 해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 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10명이 힘듭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떠요. 네, 저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치면 어떨까? 역시 똑같이 뜹니다. 더 알고 싶어지면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뭐 좀 비밀스럽게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웹사이트 안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하나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바라는 거 하나는 저를 거쳐온 모든 학생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의 재산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게 좋고 어머니들도 그게 좋고 또 그렇게 잘 이제 거쳐간 아이들이 또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하며 살거든요. 그렇게 카르텔을 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굉장한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까? 여기에서나 만나지. 자, 그래서 훌륭하게 잘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